디지털을 매개로 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 추세입니다. 채팅 앱과 SNS를 통해서 성착취물 제작은 물론 성매수와 성매매 알선 등 오프라인 성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성폭력 피해자 연령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난 2016년 23.6%였던 13세 미만 피해자가 2019년엔 30.8%까지 증가했습니다.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3살부터 15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. 하지만 범죄자 중 절반은 집행유예 선고받아 징역형에 처한 비율은 36.3%에 불과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집행유예 비율이 62.5%에 달했습니다. 아, 충격이 심각하네요. 심각하죠.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는 휴대폰, 온라인 등의 매체를 활용해서 전 연령이 접근성이 높은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피해 촬영물을 소비하는 다수의 익명 동조자들로서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았을 때 이제 폭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소한 것에 대한 이제 자각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불법 촬영물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뒤에 피해자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잠시 놓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글로 읽고 있지만 이 현장이 그대로 있었다. 그럼 그 현장에서 상처받거나 침해받은 사람이 피해자인 있다는 거죠. 거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이거는 범죄이다라는 설명을 해줘야 것들 되는 판단하는 것처럼 불법 촬영물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것들이 좀 낮다고. 그래서 저희 정말 우리 어른들은 이 제대로 된 인지 감수성 있어야 아이들도 그거 보고 좀 올바른 그런 성의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그 경각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 양육자분들이 스스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에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네, 참고할 만한 체크리스트를 네. 가져봤습니다. 한번 살펴보실까요? 체크하신 결과 어떠신가요? 그 위에 체크리스트에서 그 한 문항이라도 체크를 했다면 네.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폭력 피해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저는 솔직히 거의 없는데 아까 그 하나가 좀 걸렸어요. 그거. 어떤 거요? 평생 뭔가 내가 겪어도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공포는 있을 것 같아요. 저 만약에 당한 사람으로서는 겪었다는 것은 이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은 거고, 거기를 우리가 이제 극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고, 또 내가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해서 적극적인 다른 활동들이나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,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. 2차 가해인 거죠.